원영이 준 배신의 아픔과 상처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영혼과 가슴을 갉아먹었다. 지금은 거의 아무렇지만 그땐 세상을 버릴 충동을 느꼈을 만큼 큰 고통이었다. 미연은 음료수 박스를 들고 4층에 있는 병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병실 입구에서 민근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었지만 조금 전 원영과 있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꺼려졌다. 대신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병실을 찾아가고 싶다. 민근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 416호는 수술을 바로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곳으로 4인용 병실이었다. 미연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서자 조금 전 병실로 들어왔던 민근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불과 5분 전쯤 병실로 들어왔던 터라 까딱했으면 원영 형과 같이 있을 때 맞닥뜨릴 뻔할 수도 있었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미연은 아무 일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특유의 맑고 화사한 미소로 민근에게 고개만 살짝 숙였다. 누나 어서 와요. 저는 누나가 오늘 이렇게 방문할 줄 몰랐는데. 미연은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침대맡에 가져간 음료수를 내려놓고 다가가 손을 잡았다. 수술 준비로 영양제 등 각종 링거를 맞으며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동안 고생만 했고 이제는 호강만 받을 날만 남았는데. 미연이 병원 입원 후 부쩍 야여진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 모습에 민근이 괜히 전염되듯 슬픔이 북받쳐올라 자신도 슬퍼진다. 누나, 어머니도 주무시는데 저도 오늘은 옆에 있어봤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디 나가서 식사와 술이나 한잔 하고 가실래요? 그러죠. 어머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미 걸렸네요. 내일이나 모레쯤 한 번 더 와봐야 할 것 같네요. 누나도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럴 형편이 되겠어요? 안 되더라도 시간을 내어봐야죠. 마침 내일이나 모레쯤 서울에 한 번 올 일이 있거든요. 미연은 그러면서 학수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이번에 나온 김에 한 번쯤은 어쨌든 만나봐야겠지. 두 사람은 병원을 벗어나 식사를 할 만한 장소로 옮겨갔다. 34.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레스토랑에서였다. 누나, 사실은 이번에 어머니 수술 때문에 형과 갈등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수술은 필요한 상황이지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형은 노인에게 칼을 대는 것이 좋지 않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와서는 꽤 오랫동안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 형이 없는 틈에 수술을 하려 했다 결국은 들키고 말았어요. 왜요? 형이 어딜 가기라도 하는 건가요? 예, 미연 누나. 사실은 형이 내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거든요. 형 입장에서는 직장에서 아주 전도양양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진국의 전통 로스쿨의 과정을 전수받을 기회라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어. 그렇네요. 하필 지금일까? 어머님 수술을 마치고 가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형도 오랫동안 이 과정을 기다려왔고 겨우 기회를 잡았는데 어머님 때문에 놓칠 순 없을 테죠. 그렇군요. 저번에 만나 둘이 있을 땐 형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으면서도 또 만나자마자 하게 되네요. 호호. 그랬던가요? 참, 누나는 섬시할은 하실 만한가요? 그렇죠 뭐. 사람 일이란 어디서 살든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모든 일은 생각이 달렸다는 말도 있잖아요. 두 사람은 식사를 곁들인 반주로 맞닥치 않아 다음 장소로 옮겨갔다. 민근이 굳이 맥주집으로 미연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누나, 사실 다음 주부터는 비상이에요. 수술 하루 전부터 수술을 마친 뒤 3일 정도는 환자 곁에서 꼭 붙어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번 수술이 제발 잘 되어야 할 텐데요. 잘 될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모진 삶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오신 어머니 운명을 믿어요. 자, 우리 건배해요. 건배.
건배. 미연은 민건과 대화를 하면서 새삼 옛 동지라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같은 형제이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다를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영과는 또 다른 소탈한 면이 민건에게 있었다. 처음부터 원영과 관계없이 알았던 인연이라면 2살 연하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사랑을 해보고 싶은 대상이었다. 미연은 순간 일어나는 자신의 그런 미묘한 감정을 깨닫곤 스스로도 뜨악했다. 만일에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고울까? 자신은 원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감내해 나갈 수 있을까? 원영은 또 어떻고? 그건 도저히 자신이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건은 미연을 만나자 오랫동안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 가득 기쁜 표정을 드러내며 유쾌하게 짓거려댔다. 우리 오늘은 실컷 즐겁게 마셔봐요. 노래방이라도 갈까요, 누나? 민건이 느닷없이 노래방에 같이 가자며 제안해왔다. 글쎄요. 하도 안 가본 지 오래 태어나서. 괜찮아요. 노래 시합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같이 가요. 저도 어머님이 입원하고 나선 직장 회식 자리에서도 2차엔 거의 못 가봤거든요.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네요. 누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어요. 좋아요. 한번 같이 가봐요. 미연은 그동안 어머니 간호를 하느라 힘들게 살아왔을 민건을 위해서라도 위로차라 생각하고 한 번쯤은 같이 가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저기 잠깐만요. 전화 한 통 하고 올게요. 미연은 그러면서 잠시 자리를 떴다. 나중에 노래방에 들렸다. 밤늦은 시간에 고향에 가면 힘들 상황이었다. 마침 낮에 이런 상황이 올지 몰라 이전에 서울의 같은 병원에서 친하게 같이 지냈던 사람으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잘 아는 언니에게 전화를 해두었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자 미리 전화를 걸었다. 마침 언니는 얼굴을 꼭 보고 싶다며 내일은 비번이니 밤늦은 시간이라도 신경 쓰지 말고 꼭 와달라고 했다. 고향집에도 사정을 알렸다. 그래서 미연은 마음 편하게 민건을 따라 노래방으로 갈 수 있었다. 어느새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어 봐도 그래도 슬픈 마음은 그대로인걸. 그대를 사랑하고도 가슴을 서로가 돌아가면서 신나는 노래를 몇 곡 부른 끝에 민건이 최성수의 노래 해오를 불렀다. 민건은 노래를 시작하면서 맞은편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녀를 불러내었다. 마침 음악이 블루스곡이라 민건이 용기를 내어 블루스를 신청한 것이다. 평소 같으면 한 번도 생각지 못할 일이었는데 분위기 때문인지 생각지 못한 그런 용기를 냈던 것이다. 그건 미연도 마찬가지였다. 자신도 모르게 민건의 품에 스르르 안긴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분위기 탓이야.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미연은 속으로 가만히 그런 소리를 대내었다. 두 사람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안겨있었다. 천장에 달려있는 둥근 전등이 은은한 빛으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미연이 그걸 바라보자 괜스레 슬퍼진다. 그건 정말 자신도 알 수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미묘한 감정이었다. 미연은 노래가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눈물 때문에 엉망으로 번져버린 화장을 고쳤다. 생각만 해도 정말 쑥스러웠다. 미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민근은 조금 전 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경솔하게 행동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다. 미연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둘은 기과를 서둘렀다. 누나, 오늘 병원도 들렸고 다음에 또 오시려면 귀찮을 텐데 그냥 누나의 볼일을 보시고 계시다 편안히 섬으로 돌아가시죠. 왜요? 제 얼굴 또 보기 싫다는 건가 뭐예요? 호호, 신경 쓰지 말아요. 마침 내일은 서울에서 볼 일이 있거든요. 잘하면 낮에 시간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미안 누나. 엄마가 누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실망이 클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